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망설였는데 총리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언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까? 네, 네. 1996년입니다. 네, 15대 때 아마 32살의 나이로 국회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서 한 20대 때는 그 낙선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15대 때 이렇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33살에 낙천을 하고 저는 37살에 작년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꿈을 꿔와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막상 제가 처음에 정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뭐 더 정말 극성으로 말리셨고, 당연하죠.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커가지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왜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치가 유한데 제가 들어가서 바꾸면 되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참 여야의 어떤 극한 대치로 인해서 부끄럽기 사실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정치의 불신의 근원은 저를 비롯한 이런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개인적인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조금 정치를 일찍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적 쉬운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총리께서 15대 때 초선으로 이렇게 나오셨을 때 혹시 총선 때 1호 공약, 우리 총리님의 1호 공약 기억나십니까? 혹시 공약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1996년 당시는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네. 지역 발전 공약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 이것이 유일한 공약이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 총리께서 15대 때 출마하셨을 때 이 포스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스터 싱싱 김민석. 저는 사실 이 미스터 싱싱보다 더 눈에 와닿았던 것은 국회의원 바로 세우기. 그리고 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그때 당시 아마 정치개혁을 부르짖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포스터의 어떤 메시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총선 때 1호 공약한 게 있습니다. 총님. 제가 1호 공약을 뭘 했냐면요. 이 국회의원 바로 세우기와 같은 취지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도 일 안 하면 돈 받지 말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 제가 막상 국회에 와 보니까 이 또 그때만 해도 소수당이었고 민주당에 비해서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소수당인 한계로 매번 피켓 시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인 건지, 이게 피켓 시위하는 게 정당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인 건지, 이게 돈을 자신 있게 봐도 세비를 자신 있게 봐도 되는지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가 이게 어디가 무노동이고 이게 어떤 게 노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지만 국민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은 세비를
아직 공개적 사상에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마 그래도 제가 약속드린 거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가 사실 총리님 면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편법적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되는 출판 기념회도 근절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총리님을 지금 와서 어설프게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 개선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몇 달 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책을 출간할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도 열 수 있지만, 정말 출처모를 돈봉투가 오가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자는 취지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 자금의 조성의 투명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지만 정치개혁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51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개혁신당에도 2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총리님과 같이 출판기념회를 이미 열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치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이 출판 기념회 근절하는 거를 제도 개선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사실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총리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되는 이 출판 기념회의 어떤 근절을 죄송하지만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어렵게 마음을 내서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하고, 또 귀한 질의의 시간을 써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게 출판기념회 관련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경험상 또는 제 생각에 비추어서 정치개혁이 가령 자전거만 타고 다니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출판기념회라는 행사 자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개선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을 어떻게 내시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의 판단의 몫이기 법안은 때문에.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총리 뭐 출판 기념회 아예 하지 말자는 원천 봉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가는 어떤 그 이름 모를 봉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걸 없애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네. 제가 긍정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면은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죠. 표방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글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지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역사성으로 비춰볼 때 빛의 혁명의 기초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빛의 혁명의 기초에서 그 대통령까지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이 한다라는 관점의 기초에서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처럼 가급적 모든 사안들을 국민에게 제가 열어놓고 시간이 토론하려는 뭐 넉넉치 않아서요. 그러한 네. 방법을 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아까 전에 이해해 주시면 답변 중에 보니까 대화나 소통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고도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통령을 주례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네. 네. 아마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의 의견 개진을. 네. 네, 서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뭐 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제일 큰 이슈는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기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조법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 외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 그런데 이제 경제계에서는 우리 총리께서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노조법 관련해서 많은 우려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통과 직후에 경제계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군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부처 간에 물론 고용노동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부처 간에 어떤 협의를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그것은 뭐 부처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따로 논의를 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범정부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저는 노조법의 어떤 찬반을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경제계의 원청이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해야 된다는 점 경제계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사업 경영상의 이런 결정마저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된다라든지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만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혹시 이 법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큰 틀에서 우리 노사 문화를 포함한 산업계에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부 장관님께서는 지금 순방 가셨을 것 같고 산업부 차관님 계시나요? 예, 산업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입될 경우에 국내 총생산에서 약 10조 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 손실이 있을 거다. 약 4천억 정도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혹시 산업계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정착을 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총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정착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 안정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님도 계시죠? 아마 하청업체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역의 업체 다녀보니까 굉장히 중소기업들도 많은 애로사항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의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일하는 분들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께서는 네.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얼마나 소통을 해왔습니까? 경제계와요. 저 장관 임명되고 나서 노동단체보다 경제계 단체를 2배 이상 더 맞습니다. 한 7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 개진돼서 혹시 조정된 게 있습니까?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거부권 행사됐던 원안에서 조금 수정되었고 그것은 재개의 요구를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 시기라도 조금 유보해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그 불확실성 제거할 수 있도록 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 노사 의견 수렴을 소통장구 TF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테스크 그렇게. 팀. 네, 근데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이미 킥오프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노사 모의로 노사 협의회 원하청 간의 협의회도 구성해보고 그런 속에서 제출되는 재개 요구들 그다음에 노동계 요구들 반영해가지고. 근데 이제 재개가 네네. 경제개가 이 법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달라라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수령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뭐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재계에서 말씀은 준비 정도가 너무 낮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오늘 벌써부터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원청을 고소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파업을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대부분 관세로도 많이 힘든데 이중 삼중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파업될 때 그러니까 파업할 때 이런 주요 시설에 대한 파업은 금지하는 그런 보안 물론 입법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보안 입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보안 입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법이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결의한 건 이 법 개정하고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 TF 이게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어떤 경제계의 어떤 입장이 일방적으로 수렴이 되지 않고 사실은 경제계가 굉장히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수렴된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사후에 TF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이 뭐 그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수기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아까 전에 어쨌든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돼서 하는 문제인데 그 국민에 있어서는 노동자도 있지만 경영계도 있는 것이고 경영계가 없으면 노조도 없고 사실은 노동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잘 염두에 두시고 TF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공식 발언 횟수만 해도 한 10번 정도 넘던데 국무총리께서 이 주요 국정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산재와의 전쟁 선포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의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그 산재는 똑같습니다. 저도 없어져야 되는데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 후진적인 산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국정의 방향을 실현하고 챙기고 이런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으로서 혹시 우리 총리께서는 산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산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9월 초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기 전 단계에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함께 그것을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을 산재도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포스코 잣대로라면 오죽하면 고레일도 문 닫고 열차도 모두 멈춰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의 논리에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민간도 그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에서는 아마 이런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사후 제재 조치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예방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실제 방점은 예방 쪽에 더 많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제재와 처벌뿐만이 아니라 잘 이렇게 안전 교육을 한다든가 방비를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까지를 종합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존경하는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